곽상도와 손준성이 구속되지 않은 이유, 오늘은 그 황당한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곽상도에게 적용된 혐의는 알선 수재입니다. 금품을 받아먹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주도록 알선한 죄로 검찰은 곽상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곽상도가 화천대유 편의를 봐달라며 하나은행에 알선을 했으며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았다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 그리고 곽상도를 빼고 나머지 국민은 곽상도가 구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곽상도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도주 우려 없고 증거도 빈약하다. 영장을 심사한 판사의 판단은 불구속이었습니다. 알선 수재에는 적어도 3군데 이상이 연루되어 있고 알선을 부탁하며 수고비를 준다는 화천대유, 알선을 약속하며 수고비를 챙겼던 곽상도, 청탁을 받아 알선을 부탁한 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사업 초기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화천대유와 일하기 싫어했습니다. 천화동인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반드시 숨어들어야 했고 어떤 누구를 거쳐 곽상도에게 하나은행 알선을 맡깁니다. 곽상도를 만난 하나은행 그 누군가는 화천대유를 컨소시엄에 포함하고 7천억 원을 투자해 줍니다. 7천억 투자를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은행장을 포함해 많아야 2~3명입니다. 하나은행은 투자에 그치지 않고 7천억 투자에 대한 대가로 1%라는 이익을 챙기기로 이익금 지분 구조를 만드는데 하나은행은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하나은행이 작성한 사업이익이 수천억을 예상했는데 7천억에 대한 이자와 1%의 수익만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뉴스를 본 국민 누구나 아는 사항입니다. 검찰은 이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검찰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와 사업을 진행하도록 알선해서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하나은행에 대해서 어찌된 일인지 단 한 번도 조사하지도 않고 곽상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뉴스는 9월에 보도되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자가 적은 지분으로 떼돈을 벌었다는 의혹은 국민의힘이 8월부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동안 성남시 인허가 관련 수사는 검찰 특유의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고 언론도 적극적으로 의혹을 양산했지만 그 무엇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한 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만 수사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의 일방적인 증언을 비롯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도 이재명 관련성만을 캐내려고만 했습니다. 천화동인 하나은행 이쪽은 고발이 들어와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조사 의지도 없었습니다. 제목이 알선 수재인데 하나은행을 조사하지 않으니 알선받은 하나은행과 관련된 증거가 나올 수가 없고 부실한 채로 영장을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곽상도가 구속되지 않고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받아도 무죄 가까운 결과가 나오도록 검찰이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곽상도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그 누구도 그것도 수십억을 받은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재명 후보를 털듯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털듯 한명숙 전 총리를 정황증거로 구속하듯 검찰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과 천화동인 자금을 수사하지 않고 하나은행과 천화동인 관련자들을 수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입증이 안 된다는 것을 검찰도 언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윤석열의 부정적인 일들은 알아서 모두 묻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장모가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나 윤석열 부인이 연루된 주가 조작이나 윤석열을 포함하여 제기된 10여 건의 혐의는 대부분 혐의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건들고 싶지 않고 천화동인과 하나은행도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혐의가 이재명 후보에게 혹은 부인에게 발견되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넘어 이미 대한민국에서 매장될 만큼 검찰은 북치고 언론은 장단을 맞췄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윤핵관이라 불리는 사람들 모두 검찰 출신 전직 검사들입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원 사이에 주고받은 고발사주 사건도 곽상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김웅원도 전직 검사 출신이죠. 겉으로 보기엔 검찰과 공수처가 대립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갖은 편의를 다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메신저 기록을 증거로 가지고도 손준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이라면 현장에서 검거되는 범죄 말고는 누구도 검거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구속영장 자체를 아주 부실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고의로 만든다면 어찌 될까요?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되고 곽상도나 손준성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여론은 곽상도나 손준성의 구속수사를 원하는데 마냥 버티기 힘든 검찰에서 법적 절차를 이용해 판사에게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표나지 않게 부탁한 것입니다.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보여주기식 영장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웅원까지는 아예 접근도 못하는 환경을 검찰과 공수처가 만들고 있는 것이죠. 김웅원까지도 못 가는데 윤석열이 언급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허술했나요? 없는 죄도 만들고 유서도 대필해주고 중국 공문서도 조작해가면서 간첩을 만들고 그럴듯한 소설로 정황 증거라고 판사를 설득하고 판사는 설득 당해주고 목표가 된 사람을 일단 구속한 다음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100% 바꾸면서 구속을 유지하는 능력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구속해서 이 사건 증거가 안 나오면 별건을 찾아 그걸로 재판하고 구속을 정당화하는 능력자들입니다. 죄를 만드는 능력자들입니다. 윤석열이 대장동을 지칭하며 이렇게 말했죠.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사건이다. 증거도 뭣도 나온 것이 없는데 답이 나와 있답니다. 이재명을 빨리 어떻게 못한다고 화를 내기도 했죠.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될까봐 대통령이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검찰도 공수처도 판사도 몸살이기 바빠 보입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파봐야 나올 것이 없고 검찰이나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힘이 주장하고 주장했던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꾸라지들이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렇다 쳐도 공수처는 왜 그럴까요? 공수처 검사는 검찰에서 검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그놈이 그놈인 것이죠. 어설프게 검찰개혁이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곽상도에게 적용된 혐의는 알선수재인데 알선받은 하나은행은 수사를 안하고 화천대유 대표가 남욱에서 김만배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바뀌었는데 7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하나은행은 이유도 달지도 않고 바로 대표로 인정해주는 웃지 못할 일이 확인되었어도 검찰은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은행과 천화동인을 절대 수사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해도 하는 것이 아닌 하는 척을 할 것입니다. 돈 문제인데 돈의 흐름을 수사하지 않고 녹취록이니 증언에만 매달리는 코미디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공범 5명이 구속되어도 김건희는 서면 조사도 받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안 보아도 그림이죠.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라면 없는 것도 지어내서 기사를 쓰는 언론들도 이런 비정상적인 검찰과 공수처 수사에 지나칠 만큼 침묵해주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침묵이 아니라 그 한심한 수사도 심하다며 검찰과 공수처를 나무라고 윤석열 대신 견제까지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론이 공들이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백신 패스 정책 잘못된 것이다.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와 이간질하는 수준이 지난 2년 동안보다 거칠고 노골화되었습니다. 방역이 망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이젠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통치 철학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서서 토론하지도 못하는 자를 감싸안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일까요? 토론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 어눌해도 명확한 통치 철학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잡아 넣는 것 말고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문화도 검찰이란 조직문화 외에 경험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검찰 출신이거나 MB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까지 구술을 했다고 합니다. 배우고 익혀서 내 것을 만드는 속도가 엘리트 기준에서 많이 뒤처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부터 배워서 혹은 배워가며 통치할 나라 정도밖에 안 되나요? 국민이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언론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뉴스에 적극적으로 댓글 달면서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기성언론에 대항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나은 애국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